자,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벌꿀술입니다. 보통 미드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미드? 혹은 밀주라고도 알려져 있는 술입니다. 코아베스트에서 만든 보쉐를 마셔볼 겁니다. 자,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드가 뭔지, 어떤 술을 미드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드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에 대한 미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미드의 제조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미드는 생각보다 만드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드를 만드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집에서 가볍게 만들기도 괜찮은 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아베스트의 보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쉐가 어떤 술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코아베스트라는 양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미드란 무엇인가? 보통 이제 미드라고 하면 벌꿀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꿀을 기본 재료로 해서 한 양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조주는 발효주를 의미하잖아요. 발효주는 증류주보다 더 역사가 길잖아요. 옛날부터 조금 더 쉽게 자연적으로 발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사가 좀 더 길고, 그 방식도 점점점 진화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먼저 벌꿀술을 꿀 밀자를 써서 밀주라고도 하고요. 제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드는 보통 8도에서 20도 정도로 좀 도수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발효주 특성상 높은 도수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이제 보면은 도수가 높은 벌꿀술도 있어요. 그 술들은 보통 이제 증류나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드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드는 단순히 달콤한 꿀물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달고 꿀물처럼 달달한 맛만 있는 그런 단조로운 술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를 보면은 미드의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는 거에 따른 미드의 종류를 분리해 둔 거거든요. 보시면 각 종류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미드는 트레디셔널 미드 혹은 그냥 미드라고 부르는 술인데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꿀을 종류를 섞어서 만든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맛도 드라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스위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라벨에다가 무조건 좀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이하면 드라이, 세미 드라이, 스위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상 섞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멜로멜의 경우에는 과일을 첨가한 벌꿀술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과일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정말 복합적이고 넓은 바리에이션의 술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 거야. 흔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딸기나 사과 혹은 뭐 포도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한 과일을 사용해도 다 똑같은 멜로멜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과일을 얼려서 같이 발효시키는 방법이나 즙을 내서 첨가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이름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과를 넣은 건 사이서, 포도의 경우에는 피먼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세글린은 허브나 향신료를 넣은 벌꿀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닐라, 계피, 심지어 찻잎을 넣어도 메세글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 향신료 둘 다 넣어서 멜로멜 메세글린이라고 부르는 술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메세글린을 약용으로 마시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라곳은 맥주와 미드를 결합한 술 종류인데 정확하게는 미드에 속하는 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드와 맥주의 매력을 동시에 지닌 술로 메가와 꿀을 섞어서 만드는데 메가와 홉을 같이 섞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약간 그 미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금방 제가 메가랑 꿀을 섞어서 만들면 브라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메가 없이 홉만 첨가되면 그 술은 맥주일까요? 아니면 미드일까요? 그리고 아니면 브라곳일까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트레디셔널 멜로멜 메세글린 바라곤 미드 이어 아닙니까? 그 브라곳은 메가가 필수여가지고 메가가 없다면 브라곳이 될 수가 없고요. 미드의 한 종류인 홈 미드라고 부르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미드의 종류가 맞고 홈 미드라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스타일의 미드라고 합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홈 미드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보쉐는 술을 가열해서 카라멜처럼 찐득하게 만든 다음 발효시킨 벌꿀술이에요. 이 과정에서 벌꿀이 진한 카라멜과 스모키한 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열되다 보니까 다른 미드 종류보다는 조금 짙은 호박색, 어두운 갈색을 띠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드의 역사인데요.
고대 미드부터 현대의 미드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로 만든 와인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벌꿀 역시 인류가 일찍 접근할 수 있었던 술 재료 중에 하나라서 그 역사와 기원이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구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기원 전에 벌꿀술이 우연히 벌집에 물이 들어가서 그게 숙성이 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추측이 된대요. 그리고 그게 자연 발생이다 보니까 공유로 만든 술보다는 그 역사가 당연히 엄청 길겠죠.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대 미드는 어땠는지부터 찬찬히 좀 알아볼게요. 고대 미드는 고대 이집트에서 벌꿀과 발효 기술이 접목되면서 신전 의식에 사용하거나 왕족과 귀족이 마시는 귀중한 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그 이집트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벌꿀술에 대한 사진입니다. 맞아요. 바이킹 술이 미드예요. 미드가 바이킹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라서 발키리나 오딘이 미드를 즐겨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에서 바이킹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로 자주 등장한다고 해요. 영화나 그런 데서도. 다음은 중세 미드인데요. 중세 역사에서는 미드가 유럽에서 귀족과 성직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소비되는 그런 술이었다고 해요. 수도원에서 미드를 양조해서 종교적인 행사에서도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류층의 연회와 축제에서도 즐기게 되는 술이라고 합니다. 저 장면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미드가 특히 연회나 혼례식에서 특별히 귀한 술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피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메세글린 종류의 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이게 되게 많이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인 술이었나 봐요. 그 다음은 현대 미드인데요.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드는 맥주와 와인한테 좀 밀려서 점차 대중적인 음료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전통적인 미드를 재현하거나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형하여 생산하는 양조장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실 미드가 당연히 와인이랑 맥주에 비해서는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은근히 숙성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발효하는 기간도 좀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드의 제조 방식인데요. 전통적 방식과 현대 방식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보시면은 둘 다 기본적인 골자는 벌꿀과 물을 섞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효모를 넣고 숙성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부분의 절차가 고대부터 사용되던 방식에 가까워요. 먼저 벌꿀이랑 물을 혼합합니다. 자연 효모가 이에 관여를 해서 발효가 되게끔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효가 엄청 천천히 진행되고 저온에서 이루어지니까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약간 람빅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맛이 좀 깊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발효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 방식에서는 꿀을 가열하지 않아요. 대신에 발효를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서 꿀이 원래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꿀물 타놓고 까먹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방식도 있더라.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 그냥 꿀이랑 물을 넣어놓고 그냥 어디다 계속 놔두고 숙성을 시키면은 또 미드가 된대요. 나 그런 글을 봤어. 뭐 효모도 안 넣고 그냥 놔두니까 미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봤어요. 현대 방법은 아무래도 좀 자동화된 장비랑 온도 제어가 용이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미드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꿀을 먼저 가공하거나 정제해서 살균을 하고 일정한 맛을 내도록 먼저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효모도 일관된 발효 성능을 내는 상용 효모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발효는 보통 2주에서 3주로 전통 방식보다는 좀 확실히 짧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시처럼 꿀을 가열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고 해요. 좀 더 대중화가 된 거죠. 다음은 포아베스트의 보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